안녕하세요, 땅해가입니다. 오늘은 돈을 퍼부어 지은 전원주택 경매물건에 다녀왔습니다. 359평의 넓은 대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갖춘 튼튼한 2층 집인데요. 놀랍게도 바닷가 영구 조망을 가진 주택입니다. 주택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 실거주하기도 좋고 주말 별장용으로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검은색 차량을 주목하면 됩니다. 2차선 도로에서 단지 안쪽 길로 들어오면 되는데요. 2분 정도만 이동하면 본 물건지 대문 앞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예쁜 마당을 가진 주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려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울타리만 보아도 돈을 엄청나게 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문도 마치 회장님 집처럼 사이즈가 웅장합니다. 약간 지대가 있는 위치이고 주택이 안쪽에 있어서 독립성과 사생활 보호는 정말 최상입니다. 안쪽에 심어진 나무의 가격만 하더라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예쁜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전원마을 주거단지입니다. 바닷가 전망을 가진 주택들과 농사를 짓는 밭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많은 주택들 사이에서 본 물건의 위치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앞쪽에 아무것도 없어서 바닷가 영구 전망과 주변 이웃들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잡초 등 마당은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만 손을 대면 주변의 예쁜 집들처럼 재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주택은 지상 2층 구조입니다. 1층의 면적은 160.2제곱미터, 48.46평이고 거실, 주방, 방, 욕실, 창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각 물건에 포함된 제시의 물건인 베란다, 창고, 다용도실 등이 있어서 실제 면적은 더 넉넉할 것 같습니다. 2층의 면적은 90.1제곱미터, 27.26평이고 거실, 방 2개,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각 물건에 포함된 베란다가 있어서 공간 활용도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대문 옆에 남는 공간에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주택 앞쪽으로 있는 태양광 시설과 수기의 나무들의 경우 감정평가서상의 제외 물건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매각 물건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었습니다. 고급진 대문과 보강 블럭의 품질만 보아도 주택은 고급 소재로 건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층의 경우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방감 있는 설계는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급수, 배수, 난방시설도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급수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배수는 현수 미생물 접촉 방식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방의 경우 가스통이 있는 것을 보면 LPG 방식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단독주택으로 등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9년 6월 29일입니다. 공부상으로는 건축한 지 15년이 넘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 특이하게 본 주택은 2021년에 증축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카카오맵 로드뷰를 통해 외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0년에 새로운 소유자를 만난 이후로 본 주택은 천지개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튼튼한 옹벽, 커다란 대문으로 바꿨고 주택의 외관도 180도 바꾸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주택을 개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의 토지의 면적은 1필지 1187제곱미터 359.07평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보강블록 울타리 경계와는 다르게 옆에 사각형 필지가 빠져있는 것이 본 물건의 아쉬운 점입니다. 참고로 옆에 사각형 토지는 2022년에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요. 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어서 따로 주택을 신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물건 낙찰 후 옆에 소유자와 협상하여 저렴하게 토지를 구매하여 마당을 넓게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입도로의 경우 이곳 단지를 구성한 단독주택 소유자 공유입니다. 본 물건의 경우 이상하게 도로 지분이 따로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요. 도로 공구가 되었기 때문에 지분 없이 도로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지만 찜찜하다면 본 물건과 함께 도로 지분을 저렴하게 낙찰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최대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를 적용받습니다. 현재 주택의 건폐율은 16.67%, 용적률은 21.08%입니다. 넓은 마당을 가졌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주변에 축사시설과 같은 혐오시설도 없습니다. 해당 토지의 대략적인 가로폭은 38m 정도이고 세로폭은 31m 정도입니다.
주 방향은 남향입니다. 옆에 사각형 토지가 없는 것이 무척 아쉽긴 하지만 진출입 등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 어디에 있을까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제부도가 있고 위로는 범죄도시 3 영화를 촬영한 정곡항 관광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있긴 하지만 주택은 안쪽에 있어서 큰 영향은 없는 입지입니다. 과거부터 단독주택이 모여 사는 전원주택 마을인데요. 뒤쪽으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는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주택 위쪽으로 산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이곳이 명당 자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이라 조금만 나가도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의 생활시설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평택 등으로 갈 수 있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송산마도 IC도 10분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의 정보를 요약해보았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약 7억 7천만원 정도이고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가약 5억 4,300만원 정도입니다. 2024년 6월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찰이 진행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보면 토지의 가격만 4억 6,800만원입니다. 건물도 2021년에 리모델링 수준으로 증축하였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3억 정도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물건은 2020년에 현 소유자가 6억 4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주변 시세의 경우에도 토지의 면적이 본 물건보다 작은 위쪽 단독주택이 9억 2천만 원에 매매되었습니다. 과거 인근 경매 물건의 낙찰가율도 80% 정도로 높습니다. 본 물건의 경우 이번 회차 또는 다음 회차에 5억대로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성시는 전원주택 주거지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본 주택은 영구 바다 전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6억 이상은 충분히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토지 등기 모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가압류가 있긴 하지만 근저당보다 후순이라 모두 소멸됩니다. 채권 청구 금액이 4억 이상이라 쉽게 취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참고하면 현재 소유자 외에 다른 점유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 후 명도 협상만 한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을 최저가 정도인 5억 4,300만원에 입찰하여 낙찰받는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인 약 5,440만원 정도를 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세금의 경우 무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총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외에 법무사 등기 수수료 약 30만원, 명도 협상 비용 300에서 500만원, 도배 등 수리 비용 200에서 300만원 정도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출의 경우 현재 근저당권을 확인해보면 4억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출 이자는 내야겠지만 현금 1억에서 2억 정도만 있으면 본 물건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서신면 송교리에 위치한 본 물건의 장단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영구적인 바다 전망, 독립적인 주택 위치, 넓은 2층 건물, 태양광 패널까지 장점이 상당히 많은 집입니다. 다만 옆에 필지가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낙찰 후 협상하여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땅이가였습니다.